제가 말씀드렸지만 쉰내돈내님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링크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법이라는 건 말이죠,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휘해요. 그전에는 저거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긴급한 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요, 긴급법들은. 근데 저거는 1년이란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지금. 그 전에는 저 개정된 법안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법적인 책임을 절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안에 법안에 들어간 행정지도, 행정처분 관련된 것도 그 전에 못해요. 제가 입가 추시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일하는 쪽이 그쪽이다 보니까 저런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링크 드린 거는 실제로 이제 정부 입법지원센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 정리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말한 부분. 그거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일반적인 법들은 저렇게 유예기간 많이 줘요, 긴급한 법이 아니면. 간섭은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쪽에서 야, 법적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노터치예요. 건들지 못해요, 그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지도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행안부 예를 들까요? 지금 뭐라고 부르죠? 안전행정부인가요? 그 이름을 자꾸 앞뒤를 바꿔갖고 행정안전부요? 아니면 안전행정부요? 어쨌든 간에 이제 행정부 쪽에서 본인들이 뭔가 터치를 하려면은, 본인들의 이제 규정이 있겠죠. 본인들이 만든 이제 소관하는 법이 있을 테고, 그 바탕으로 본인들이 만든 것들이 있을 텐데, 법이랑 본인들이 만든 방침이랑은 달라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이라는 효력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행정지도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마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만약에 월권행위를 했다면 이의제기 하시면 돼요. 세금에 대한 거요? 세금은 따로 나온 게 없는데, 이번에? 아이고, 싸우지 마세요. 왜 분위기 왜 이래 또? 잠깐만요, 왜 이러세요? 네, 여러분들 싸우지 마십시오. 아,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 근데 지금 뿌셔뿌셔 2개나 먹어갖고. 근데 또 유튜브가 갑자기 또 나오네요. 제가 따로 손댄 게 없는데. 야, 여러분들 다른 분은 언급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분이 뭘 하던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 관심은 리플과 XRP 아니겠습니까? 리플과 XRP 관련해서 지금 뭐 관련된 정보, 이런 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뭐 누가 그거 갖고 뭐 선동을 하던 뭐라던 우리한테 피해만 안 준다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 뿌셔뿌셔 아니고 안성탕면이 뿌셔뿌셔 만들어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갖고 저거 사갖고 먹었어요. 분위기는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저게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더라도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제 지금처럼 만약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처분 신청하면은 법원은 그 판단을 들어줄 거예요. 왜냐면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이 계좌 발급 안 해갖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처분 신청하니까 그걸 들어줬잖아요. 똑같을 거예요, 통과되더라도. 저게 시행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시행일 되면 얘기는 확실히 달라지죠.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 그 근거에 따라서 이제 계좌를 안 풀어주고 이런 거는 도저히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죠.
법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아예 싸우지 마세요. 두 분 다 싸우면 두 분 다 벙어리 갈 겁니다. 싸우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 에헤이, 싸우지 마세요. 저를 욕하세요. 두 분 너무 사이좋게 러브러브 못하신데 저를 욕하십시오 차라리. 주시님 내용인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ODA를 이용하는 은행이 나올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ODA를 이용하는 은행은 사실 이미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페루에 있는, 같이 보셨지만 페루 내에서 4등인 은행이었고, 이제 국내 은행들과 자산 규모를 비교했을 때 저기 지역은행 중에서도 뭐 부산은행이나 이런 데랑도 비교는 안 되고, 어디였죠? 제가 어느 지역은행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전북은행이었나요? 예. 이제 지역은행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쪽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페루 내에서 4등인 은행인 그 인터뱅크였나요 이름이? 걔가 자산 규모는 더 크긴 한데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이랑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지역은행과 비교했을 때 약간 우량 쪽에 속하는 부산은행 이런 데랑은 게임이 안 되고, 예, 우리나라 지역은행 중에 좀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는 애들보다는 조금 많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은행이 이제 ODA를 쓰는 거라 약간 애매하긴 한데, 예, 어렵다기보다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이미 있지만은 내년 뭐 올해 말이나 내년 말이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당장 내년 초 또는 당장 다음 달을 얘기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ODA를 쓰는 은행, 메이저 은행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 리프사가 공개 안 하면,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지금 질문 내용은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어렵고 쉽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한 달 뒤에, 딱 30일 뒤에 비가 올 것 같으세요, 안 올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이랑 똑같아요. 두 달 뒤에 딱 정확히 60일 뒤에 눈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이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말해도 의미가 없죠. 그냥 제 바램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60일 뒤에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60일 뒤에 저는 눈 오는 날이 싫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이상은 해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아니 두 분 다 죄송하지만 두 분 다 약간 벙어리 드릴게요. 좀 진정 좀 하시고요. 예. 두 분 다 진정 좀 하시고,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지 두 분 다 서로. 예. 약간 두 분 다 이제 채팅을 멈추시고 진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탈님은 지금 가격이라면 차라리 메이저은행 쓰는 데 없는 데가 더 나은 상황이다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말도 맞긴 하죠. 예. 메이저은행 쓰고 있는데 이 가격이면은, 예, 많은 분들이 진짜 절망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코인필드 사기꾼이라고 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코인필드 사기꾼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뭐냐면은 메이저은행이 쓰더라도 결국에는 브릿지 볼륨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메이저 은행이 쓰든 안 쓰든 모든 거는 볼륨 브릿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브릿지 볼륨을 가져갈 수 있는지 거기에서 승부가 갈릴 거예요. 맞아요. 주신님이 말씀하신 거 저 동의합니다. 메이저 은행이 스타트 끊으면은 많은 부분에서 분위기가 반전될 거예요. 예, 레퍼런스의 의미가 정말 큰 거기 때문에, 예, 쓰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겠죠. 근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BIS 국제결제은행과 그리고 뭐 여러 군데 좀 내놓으라는 금융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 이제 XRP 미드업에 왔었잖아요, 일본. 예, 거기에서 이제 실제 현재 은행에 있는 사람 인터뷰를 바탕으로 ODA를 왜 안 쓰고 있는지, 예,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좀 같이 살펴봤었죠. 예. 그래서 일단 은행들이 손을 대기는 참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지금 은행들이 손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레귤레이션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하게.
아, 솔로제닉이요? 그거예요. 그 중국, 아까 얘기한 거는 중국의 이제 얼티 레저라는 곳이, 그러니까 리플폭스라고 이제 이 XIP 레저상에서 게이트를 운영하는 중국인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솔로제닉처럼 얼티 레저라는 거 만들어갖고 본인들 토큰 발행하고 마치 솔로제닉처럼 금융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그 소식이 있어서 그거 얘기할 때 이제 코인필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솔로제닉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트랜잭션 갑자기 늘어난 거는 아까 설명드렸거든요. 지금 또 설명드리는 거는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오늘 방송이 업로드 되면은 그걸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유튜브 상태가 이상해갖고 이 방송 종료되면은 그게 제대로 녹화돼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신영훈님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시기가 크게 중요한가요? 해외에서 유동성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시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중심으로 모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 중심으로 현재 많은 국가들이 페어링되어 있는 여러 국가들과 이 ODL 사용하는 통로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장,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여기에서 이제 ODL도 똑같이 형성되다가 이제 XRP만의 독자적인 유동성을 갖추고 이제 달러에서 벗어나야겠죠. 아무래도 오늘날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달러를 워낙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달러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ODL 역시도 지금 그 방식을 따라가고 있죠. 실제로 지금 멕시코 송금하는 것도 USD,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지금 통로가 1대1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 추세는 제가 전에도 이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 추세는 미국 중심으로 다른 데 연결되고 미국, 브라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혹 가다가 약간 특수화되어 있는 경우 일본, 브라질 구간 뭐 이런 것들 나타나겠지만 아마 절반 정도는 계속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통로 자체가. 그러다가 슬슬 XRP만의 이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독자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1대1로 연결되겠죠. 자, 그리고 나나님 질문인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비수에 있는 리퀴디티 인덱스가 최고치 찍는 거 보면 급격한 가격 하락이 ODL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봐야겠죠? 질문 주셨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은 얘기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그 리퀴디티 인덱스 자체 설계가 이제 일본에 있는 테니토시가 한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설계 자체를 이제 테니토시가 했는데 일단은 그 인덱스 설계 자체가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이 리퀴디티 관련된 거를 지수화시켜서 표현하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변하는 상황인데도 그 리퀴디티 인덱스 수치는 상승한다는 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퍼펙트하진 않아요. 나름 퍼펙트하게 만들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래도 퍼펙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과 주관과 기준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 인덱스가. 그러니까 온 세상에 똑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덱스가 여러 개잖아요. 그리고 그 인덱스 수치는 다 다르죠. 똑같은 것에 대해 인덱스로 표현했지만 서로 다릅니다. 표기하는 수치 자체가. 본인들 이 인덱스를 만든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람의 판단가요? 그렇기 때문에 테니토시의 인덱스를 바탕으로 가격 변동에도 ODL은 끄떡없다 라고 지금 당장 얘기하기에는 좀 뭔가 이른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토시의 그런 인덱스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기는 해요. 다만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건데 아직 그렇게까지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윌리엄님 얘기인데, 셰인 앨리스 티어리 이론 뭐죠? 저는 처음 봅니다. 무슨 이론일까요?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처음 보는 거라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자, 그리고 리플님 질문, 리플에서 XRP 말고 다른 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리플에서 XRP 말고 다른 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냐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죠? 리플에서 XRP 말고 다른 코인을 바꿀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리플사가 XRP 말고 다른 코인을 본인들의 사업으로 선택한다는 의미로 질문 주신 건가요?
일단 질문 내용부터 뭔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관망란님, 유틸리티 스캔 보면은 비트 스탬프 필리핀 간 ODA 이용이 멕시코 간 이용이 3분의 1 정도 됐는데 의미가 있나요? 질문 주셨거든요. 보도록 하죠. 가서 봅시다. 코인스피치의 지금 현재 유동성을 보러 가면 되겠죠. 가서 보면은 특별히 이 비트 스탬프나 코인스피치 이 서로 거래소 간의 내용만 보지 않더라도 어차피 ODL이 쓰이는 거면 이 코인스피치에 와서 거래가 될 거거든요. 그냥 여기를 직접 보면 알기 쉬워지겠죠. 같이 보시죠. 얼마나 지금 트레이드 볼륨이 올라갔는지 함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 안 뜨네? 뭐야? 되게 느리네요. 코인스피치. 좀 기다려 볼게요. 차트가 지금 안 뜨고 있는데 기다리면 뜨겠죠? 이거 누를까요 그냥? 안 나오네. 저기요? 왜 안 나오죠? 저기요? 일단 오더북을 잠깐 보고 있을게요. 이게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확대해볼까? 안 나오네.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골 때리네. 자, 일단은 오더북을 보죠. 오더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으로 가서 필리핀 페소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오더북 어느 쪽이죠? 이쪽입니다. 이쪽이 중요한 오더북이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필리핀 페소 갖다가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XRP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RP가 여기 도착해서 이날의 법정 앞에 바꾸려면 이쪽 오더북을 쓸 텐데 이쪽 오더북이 상당히 두꺼운 편이네요. 49,000개, 4만개, 10만개 정도, 6만개, 10만개 정도. 오더북 되게 두껍네요. 이거는 되게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스프레드 차이를 좀 볼게요. 이 스프레드 차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즉 ODL의 효율을 결정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스프레드는 진짜 한 0.2% 미만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야지 효율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잠깐 보죠. 0.18로 나누면은 0.5% 나오네요. 0.53% 나옵니다. 여기 스프레드가 지금 0.53%. 이거는 좀 높은 편이에요. 빗소랑 잠깐 비교해 볼까요? 아까 리플님 질문 주신 거 그거 맞아요? 제가 이 질문 맞냐고 얘기한 게 새롭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업 진행이 불가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누가 믿고 사업을 할까요? 그렇게 뒤집어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다이렉트 세일로 기관들한테 XRP도 팔고 했거든요. 이거 XRP 레저 관련해서 막 한다고 막 대학교도 참여시키고 했는데 보인들이 돈까지 써가면서 대학교까지 참여시키고 이 몇 년 동안 한 6, 7년에 걸쳐서 만든 것들을 버리고 다른 암호화폐로 갈아타면은 일단은 리프사 입장에서 다른 걸로 환승했을 때 그 암호화폐도 잘 팔리면은 할만하잖아요. 솔직히 얘 XRP 실컷 팔아먹었는데 다른 암호화폐로 바꿨는데도 여전히 잘 팔린다. 야, 이거 완전히 돈을 찍어내는 거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또 찍고 또 찍어서 팔아도 애들이 사주네? 그럼 리플사 입장에서 할만한 동기부여가 되죠? 돈을 계속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데 지금까지 6, 7년 동안 이뤄놓은 거를 버리고 다른 암호화폐로 갈아탄다? 그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누가 그걸 믿고 사주겠어요? 얘가 이거 사봤자 XRP2라고 합시다. 새로 만든 게. 그거 사줬어요. 근데 얘가 XRP.점 또 버리고 환승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겨서 안 사주겠죠. 야, 여기 오더북 되게 두껍네. 여기도 뭐냐? 왜 이러냐 오더북? 오더북 되게 두껍죠? 와, 여기는 근데 스프레드가 0.7%나 나오네요. 지금 약간 비효율적이에요. 이거 너무... 근데 이게 맞나? 이 계산이? 아닐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이게 특정 조건이 있나봐요. 이게 가장 가까이에 쌓이는 오더북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이 적으면은 그렇게 계산 안 하는 모양입니다. 왜냐면은 저 정도 아닐 것 같거든요. 4.29 나누기 4.26 맞네. 0.7%네요. 야, 이거 스프레드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
자, 일단은 이거 아직도 안 뜨네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볼륨 좀 보고 싶은데 뜨질 않네요. 이거 왜 이래, 사이트? 저기 코인스페이치 뭐 하는 거죠? 장난하네? 떴다. 보죠. 하루, 그리고 인디케이터는 볼륨. 자, 어제가 100만 개, 오늘이 44만 개 정도네요. 좀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ODL을 아예 안 쓰던 시절, 그죠? 네. 그리고 이쯤부터 이제 ODL을 쓰기 시작한 시점인데, 딱 봐도 여기서부터 좀 늘죠. 여기랑 여기가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 한 이쯤으로 자를까요? 네, 여기 와서는 또 전반적으로 볼륨이 많이 늘어있죠. 네, 이거 보세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 구간 가장 최근 확실히 늘어있습니다. 야, 처음으로, 물론 이때도 100만 개 넘긴 했는데 160만 개 정도 거래됐네요. 근데 이때 100만 개 넘었어요. 이거는 네, 최근에 86만 개. 요즘에 확실히 ODL이 사용이 늘은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 중에도 가격 변동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가격 변동 때문에. 하지만은 ODL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왜냐면 그전에도 가격 변동은 이만큼 최근처럼 일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보다 볼륨이 높아졌죠. ODL 사용이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리플레임이 또 있네. 리플사 다른 코인 만드냐고요? 뭐 미래에는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제대로 사업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만들지 않을 겁니다.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죠. 저는 솔직히 리플사를 무조건 우리를 사기치지 않고 등쳐먹지 않을 회사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리플사가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전 세계에 있는 그 비밀 결사 조직들 있잖아요. 걔네가 밀어주는 회사고 얘네는 너무 착해서 우리를 뒤통수를 안 칠 회사면은 안 보죠, 소식을. 뉴스 뭐하러 봅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돈 벌어줄 텐데.